3페이지 17번 문제 보면은 이게 이제 재작년 6월 모평인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3이 5로 간대. 그리고 다음을 구하여라 이랬어.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였다?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해서 f2가 얼마? 3이 되고 이 3을 요 3이 f2니까 이 3을 f2로 바꿔치기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식이? f'2가 되어서 그 값이 5다라는 얘기지. 그지?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잘 기억해 두셔야지. 자, 그래 놓고 17번 문제. 얘 구하래. 리미트 fx의 제곱이야. 제곱. 그래서 방법은 얘를 제곱차 합차니까는 분리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는데, fm대로 하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 fx 빼기 3 분의 x-2 합차로 쪼갠 다음에 얘를 어떻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 분모를 x-2로 나눠. 응? 이렇게 x-2로 나눈다고 분자 분모. 그러면 얘 2 넣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면 얘지? 그래서 이게 얼마? 5. 여기 f2는 얼마야? 3. 얘는 3으로 하고. 그래서 얼마요? 5 곱하기 3 더하기 3 6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얼마? 30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알아? 로피탈 정보, 로피탈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0분의 0꼴이라고. 분자가 0으로 가니 분모도 당연히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F2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 9가 되어서 F2는 얼마? 3일 거란 말이야. 돼? 응? F2 3으로 또 얻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0으로 간다고. 됐어? 거기서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쓴다고요. 이게 뭐야? 합성함수란 말이야. 합성함수 미분은 어떻게 돼? y는 f의 gx. A형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편하다고 해서 얘 미분하면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뭐 한다고? 곱한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서 막바로 로피탈 정리를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 미분하면 얼마야? 분자를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분모를 미분하면 얘 0이고 숫자니까 그지? 얘 미분하면 합성한 거니까 2 fx의 1승에 fx 안에 거 미분하니까 f'x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x가 2로 가니까 2 f2 곱하기 f'2분의 1에서 f2가 얼마? 3이고 f'2가 얼마? 5가 되어서 6, 5, 3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6월 모평까지는 로피탈 정리를 좀 알면 편해져. 그러니까 안 해도 이제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알면 무진장 편해지는 게 이제 6월 모평까지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그것도 이제 못하게끔 해놔. 그러니까 안 해도 구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뒤에 나오는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18번 문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문제의 유형은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그래프. 그래프를 주고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나오면 이제 응용 문제로서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도형에 관한 문제를 식을 세워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세 번째고 크게는 이제 잘 나오는 케이스는 첫 번째 앞에서 했던 거랑 지금 두 번째 얘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도 아마 도형에 관련된 극한값 계산이 없을 거야. 요새는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주제가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렵지 않아. 이거 이웃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fx라는 함수 그냥 변형을 안 해. 작년 6월 모평도 그냥 냅뒀어, 이게. 어쩔 때는 이제 마이너스 x 요 안에를 바꿔버려.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변화를 안 주는 게 이제 원칙이야. 왜? A형이니까. 그러면 자,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무슨 극한? 자극한을 구하래.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마이너스 제로라는 건 뭐라고 했어? 자극한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럼 왼쪽에서 다가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그럼 함수는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2. 그래서 얘 값이 얼마야? 2가 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 1에 대한 우극한 플러스 제로. 1의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라 이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다가가? 3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안 돼. 그냥 다가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요? 5가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자, 작년도 6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작년도 몇 월 달? 9월 달 문제. 6월, 9월. 자, 똑같아. 이번에 첫 번째. 마이너스 제로야. 선생님, 마이너스 제로. 이거 뭐예요? 이 앞에 0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0에 대한 무슨 극한? 자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함수가 2로 다가가고 있지. 이렇게 다가갈 때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1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어. 1. 1에 대한 극한값. 1. 1이라는 극한값. 1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 2. 왼쪽에서 오는 거 2. 극한값은 자극하고 우극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왼쪽 오른쪽 다 어디로 다가오고 있어? 2로 다가오고 있죠. 선생님 얘 아니야. 얘는 함수값이야. 이 3이라는 거는 F1 함수값이야. 얘는 극한값이고 다가가고 있는 거.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얼마다?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되겠지. 됐니? 어렵지 않아. 자, 언제야? 수능 문제야. 똑같아. 지금 계속 나오지? 자, 9월 모평에서 0의 자극한. 여기, 이거 0 빠진 것 또 물어봤어. 9월에서 물어봤더니 수능에서 또 물어봐. 0에 대한 무슨 극한? 자극한. 그럼 함수 어디로 가고 있어? 똑같이 2로 가고 있었네. 그지? 그 다음에, 뭐요? 1에 대한 무슨 극한? 우극한. 플러스 제로. 1에 대한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냥 극한값 구하여라 그래놓고 변화를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놓고 다 얼마씩 줬어? 몇 점씩? 3점씩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타격이 큰 거야. 올 6월에도 아마 나올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전년도 6월에는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 전년도 9월에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모양인데 전년도 이제 재작년 9월에는 4점짜리 문제라 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제시했어. 무슨 얘기냐? 지금 2에 대한 무슨 극한? 자극한을 구하래. 2 왼쪽에서 오는 걸 구하래. 그러니까 얼마야? 2 왼쪽에서 오는 거. 2 왼쪽에서 오는 거 얼마? 얘 마이너스 2야. 맞아? 근데 갑자기 뭘 물어봤어?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선생님 마이너스 1 없는데요? 그지? 마이너스 1 없잖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도 없고.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구하래. 근데 우리한테 뭘 줬어? 얘를 줬죠. 음수를 넣을 때랑 양수를 넣을 때랑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그래서 원점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함수야. 기함수는. 기함수를 오드 펑션이라고 그래요.
홀수 함수라는 거, 홀수 함수.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홀수차. 원점 대칭. 이거의 반대가 무슨 함수? 우함수야, 우함수. 짝수차. 이분 펑션이. 그래서 우함수는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같다 이 얘기야. 짝수함수라서. 짝수차. 제곱 누나 제곱이니까 제곱 4차 6차 이거. 양수 누나 음수 누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뭔 대칭이 일어나냐고? Y축 대칭이 일어나. 우함수는 Y축 대칭이 남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나중에 이제 적분에서도 많이 써먹을 거지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어디 있겠어? 요 그림이 어디가 있겠어? 원점 대칭하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건 접으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0,0은 0은 그대로 있고 1,1이 어디가 있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점 대칭. 그 다음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 2,0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보러 이쪽 왼쪽에 있는 걸 맞아 그려봐라 이 얘기야. 응? 그래서 4점을 줬던 거야. 우리 보고 더 그려봐라 라는 뜻으로. 그렇고 극한 갖고 하는 건 1도 아니지. 마이너스 1에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아니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오른쪽 우극한이니까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얘가 어디로 다가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죠. 그쵸? 맞아?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야? 4번. 마이너스 3 정답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앞에 이제 작년도 기출 6월, 9월 수능 문제는 너무 쉬웠고 돼? 응? 그래서 잘 정리하고요. 22번 작년도 이제 6월 모평 문제인데 6월 모평 중에 아마 그 객관식 중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분류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어렵진 않아. 왜?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gx라는 함수를 결정해서 gx라는 함수를 구해서 뭐라는 거야? 함수값 g5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구해야 돼. 함수를. 됐어?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fx랑 gx랑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은 fx는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3승에 p x 제곱에 q x에 r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1 넣으면 뭐가 된대? 0이 된대. 1 넣으면 0이 된대.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gx가 어떻게 정리되더라?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그 다음에 몇 차씩? 그리고 몇 차씩? 2차식이 쓰일 수 있더라.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요? 응? 그래 놓고 다음 극한값을 만족한대.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요. 뭘 어려워? 뭐가 어려워? 여기 뭐가 있어? n이 얼마? 그럼 뭐 해라? 그래, 대입해요. 대입해서 식 4개 세워놓으면 돼. 첫 번째 1로면 어떻게 돼? x가 리미트 x가 얼마? 1로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 0이 된다는 거고. 그지? 두 번째 1 넣으면 0, 2 넣으면 리미트 n이 2일 때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세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에 n이 3이야.
gx분의 fx가 3 넣으니까 어떻게 돼? 3, 2, 3, 1. 얼마? 2 곱하기 1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얼마? 4로 갈 때 gx분의 fx가 4 넣으면 얼마야? 3, 2,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식을 한 방에 표현한 것밖에 없어. 자, 그래 놓고 우리는 gx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게 gx야. 그지? 맞아? 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수렴한대. 수렴해. 그러면은 분자 fx도 뭘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x-1을 갖고 있고 2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꾸며져야 돼. 그지? 그러면은 0분의 0꼴 0인자가 약분이 되면서 x에다 1 넣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0은 아니지. 그러면 1 넣으면 0이 되려면 fx가 또 뭘 갖고 있어야 돼? 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k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1 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물론 0 되면 0분의 0꼴 또 약분해야 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찾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0은 아니고 1 넣으면 0 돼서 0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x가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2로 가. 2로 가. 그럼 x-1에 분모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기는 x-1이 몇 개야? 2개고 x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분모 x에 2 넣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지. 자, 그럼 만약에 0이 된다고 해봐. 0이 된다고 하면 x-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게 해서 뭐? 여기도 뭐가 돼야 돼? x-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0인자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2 넣으면서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데 여기 2 넣으면 어떻게 돼? 1 되지. 분자가 1이야.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분자는 갖고 있대. 분자는 2 넣으면 0이 되고 분모는 2 넣어서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내려. 0 아니라고. 2 넣어서 0 안 된다고. 됐어? 이 표현이 0이 아니라는 표현이 2 넣어서 0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1 넣어서 0 안 된다는 표현이고, 그러면 여기는 2 넣으면 그냥 분자가 0이어서 0이란 뜻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fx 구했어. 됐니? 자,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럼 x-1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분의 x-1의 제곱 x-2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러면 여기 x-1, x-1 약분되면서 3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얼마야? 2는 9 더하기 3m 더하기 n 분의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1, 3 넣으면 2 곱하기 1에서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2가 되려면은 요 밑에 있는 놈이 얼마면 되는 거야? 분모가 1이면 되지. 맞아? 그럼 따라서 어떠한 식을 꾸밀 수 있어? 3m 더하기 n은 얼마? 마이너스 8이라는 일식이 하나 얻어낼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4로 갈 때 gx x-1 x제곱 mx 더하기 n 분의 x-1의 제곱 x-2 fx가 얘니까. 맞아? 그러면 뭐가 약분돼? x-1 약분되고 6은 4 넣으면 16 더하기 4m 더하기 n 분의 4 넣으면 3 4 넣으면 2 얼마? 6.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 4m 플러스 n이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그럼 모르 문자 2개, 12개 뭐 하면 좋겠어? 연립. 빼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5. 미안. 빼면 마이너스 1. 빼면 없어지고. 빼면 7 이렇게 되니? 그러면 m은 얼마야? m은 마이너스 7이고 m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21 8도 8 빼니까 얼마? 21에서 8 빼니까 n은 얼마? 1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어? 그러니까 따라서 gx가 얼마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 21. 13. 미안. n이 13.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얼마? 13으로 정리되겠지. gx가. 그치? 그래서 g 얼마를 넣으래? 5. 5 넣으면 4 곱하기 5 넣으면 25 빼기 75 35 더하기 얼마? 13. 그러면 4 곱하기 얘랑 더하면 38에서 35 빼니까 얼마? 3. 그래서 얼마요? 1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되게 아이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다고 생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 이게 20번인가 21번에 나왔어. 근데 이제 작년도 6월 모평 치고는 좀 그 안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하나씩 조건을 이렇게 식을 세워서 따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맞았어. 그러니까 연습하면 이거는 맞을 수 있는 내용이야. 알았냐? 잘 정리하고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23번. 이게 몇 년 전이야? 4년 전 6월 모평이죠? 4년 전이야. 이게 이제 A형, B형, 이제 B형, A형에 처음으로 이제 미적분이 이제 미분 적분이 들어왔을 때 첫 해 시험이었어. 6월 모평이. 6월 모평 중에 이제 미분에 관련된 함수에 극한 미분이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 문제 유형이 이때 등장하고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걸 했었단 말이야, 그지? 맞아?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푸른 문제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확장편이야, 그지? 첫 번째 극한값 계산하는 거에 대한 확장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 구하는 거에 대한 확장판은 얘라고. 그래프를 안 줘. 우리 보고 그래프를 구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야. 뭘 가지고?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그려져?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원점 x축 y축인 요 따구의 함수가 있다고. 이렇게 2차 함수가 돼? 그리고선 얘를 어떻게? x축 대칭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1. 그럼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나? 돼? 그럼 요 밑에는 그려져 안 그려져? 이제 안 그려지겠지. 맞아? 그랬을 때 y는 t라는 함수가 있대. 어딘지 몰라.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y는 t. 그리고 이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에 대한 함수와 그래프와 만나는 개수, 교점 개수야. 교점 개수가 ft라는 새로운 함수야. x가 t, y는 제로. 여기 ft, 교점 개수. 응? 교점 개수에 대한 그래프. 됐니? 그러면 t가 음수면 교점이 나와 안 나와? t가 음수면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빵과 뻥 뚫리는 빵개야. 됐어? 그러면 그래프가 0이야. 0 이렇게 y t가 0이야. t가 0. t가 0이면 몇 개야? 0일 땐 1개, 2개. 0보다 찌끔이라도 작으면 있어 없어? 없지. 0보다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0이야. 0일 땐 몇 개라고? 0일 땐 몇 개? 2개야.
그럼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몇 개가 돼버려? 조금 크면 0보다 조금 크면 4개가 되지. 그지? 어디까지? y는 1까지. 1일 때 몇 개야? 어? 3개지 3개. 맞아? 어? 됐니? 0하고 1 사이는 몇 개야 그러면? 0하고 1 사이, 요 사이, 0하고 1 사이. 4개지 4개. 이렇게 그러지. 맞아? 1보다 크면 1보다 커. 그럼 몇 개? 그렇지. 2개가 되는 거지. 어? 2개. 이렇게. y는. 됐어요? 이게 FT라는 그래프야. 교점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1에 대한 무슨 극한? 1에 대한 자극한. 얼마야? 4개지 4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안 주면 우리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의 확장판이야. 됐어?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아셔야 되고요. 그걸 좀 확장하면 22번과 23번의 문제도 연습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주제를 마치고 네 번째 주제 행렬과 그래프 넘어가도록 하죠. 주제 4 행렬과 그래프요. 이 행렬과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 인접행렬과 인접행렬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지. 외우면서 풀면 돼. 인접행렬이라는 건 뭐야? 인접행렬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X축, Y축이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점과 선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프라는 건 뭐야? 대응하는 관계야. 응? 대응 관계라고. 대응 관계. 점과 선분이 대응하는 관계. 그러니까 점과 점이 이어지면서 이으면 뭐가 생겨? 선분이 생기지.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 이을래? 그럼 선분이 생기는 거고, 안 이을래? 그럼 선분이 안 생기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점과 선분 사이에 대한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 점과 점 사이에 대한 대응하는 관계. 점과 점에 대응하는 관계.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로써 1이라는 성분을 쓰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비연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얼마? 0이라는 성분을 쓴다고. 됐니? 됐어?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어? 행렬을 만들 수 있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인접행렬이라고 그러지. 맞니? 그래서 나타난 성질이, 자, 인접행렬 M의 성질은 첫 번째 뭐가 있어? 첫 번째 차수의 인접행렬 성분의 총합. 첫 번째 인접행렬, 그냥 이렇게 할까? 인접행렬 M의 성분의 총합은, 인접행렬 성분의 총합은 첫 번째 뭐랑 같아? 그래프 차수의 각 꼭지점
차수의 총합과 같죠? 여기서 말하는 차수는 뭘 의미해?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차수라 하지. 그 다음에 그 차수의 총합은 뭐랑도 같아? 선분의 개수 몇 배? 2배. 돼요? 그 다음에 그 차수는 한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변 개수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요? 인접행렬 각 행 또는 각 열의 합. 한 줄 한 줄. 응? 돼요? 점 B면 두 번째 줄, 점 C면 세 번째 줄,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총합.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인접행렬은 대각성분에 의해 대각성분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무슨 관계? 대칭 관계 있지. 맞아요? 응?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도 잘 나오지만 이제 뭐 인접행렬 1의 성분 총 개수가 성분의 총합이랑 똑같지. 왜? 성분은 0 아니면 1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성분의 총합이라는 건 1을 겁내 다 더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1을 다 더한 거니까 1의 개수가 결국 성분의 총합이 된다고요. 1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1이 몇 번 더했냐가 성분의 총합이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게 뭐야? 인접행렬 누구의 성분? 0의 성분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인접행렬 인접행렬 성분 총 개수 어떻게? 몇 행 몇 열? 인접행렬은 항상 뭐야? 2차 정사각행렬로 나타나지? n행 n열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인접행렬 성분의 총 개수는 얼마? n 제곱이 된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꼭지점 개수. 이 n 값이. 꼭지점 개수 제곱에 빼. 뭘 빼? 인접행렬 성분의 총합. 성분 1의 총개수. 성분 1의 총개수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 다 어떤 거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걸 뺀다고. 0의 성분의 총개수. 됐니? 이렇게 구해. 근데 이거를 조금 발전시키면 인접행렬이 있는데 m이 아니라 m제곱이 있어. m제곱. 이 m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인접행렬 m제곱은 선분 몇 개로? 선분 2개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표현한 걸 인접행렬 m제곱이라고 한다고. 선분 2개로. 그러니까 어디 한번 꼭 걸쳐서 가는 거야. 얘는 m의 1승은 선분 몇 개? 1개로. 한 꼭지점에서 다른 한 꼭지점으로 가는 거고, 얘는 한 꼭지점에서 어떤 꼭지점을 걸쳐서 다른 꼭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2개. 여기 선분 몇 개? 하나. 근데 얘의 특징은 인접행렬 m제곱의 특징은 대각성분이 대각성분 1행 1열,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 5행 5열. 이 대각성분이 뭘 의미해? 각 꼭지점 뭐? 차수다. 각 꼭지점 차수야. 그러니까 이 각 꼭지점 차수는 뭐야? 각행 또는 각열의 합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다 더하면 대각성분의 총합은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성분의 총합은 인접행렬 뭐라고? 총합이라고. 누구? m제곱이 아니라 m. 1차. 됐어요? 그래서 m제곱과 m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내용은 솔직히 이제 평가원에서 글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수능 특강에는 좀 언급이 되어 있어. 항상. 그래서 올해도 아마 조금 나오기는 그러겠지만은요,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행렬과 그래프에 대한 문제 유형에서는 요 개념만 알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뒤에 나오는 문제들 되게 허접해요. 3점 주면서 되게 허접해. 근데 다 풀 수 있어. 어여 정리하셔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24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 다음 그래프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1개수. 1의 개수. 그럼 뭐랑 같다고 그랬어? 성분의 인접행렬 성분의 총합. 차수의 총합. 선분의 개수? 그럼 하나, 둘, 셋, 4개니? 그러면 2배니까 얼마? 8. 정답 2번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이게 작년도, 6월 모평이었지? 자, 작년 9월이야. 이번에는 뭐야? 성분 총합이야. 인접행렬 성분의 총합. 똑같지? 선분의 개수 2배. 차수의 총합. 맞아? 1의 총개수나 성분의 총합이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얼마요? 8. 정답 2번. 맞지? 그래놓고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 6월, 9월 해놓고. 수능에서는 0개수 물어봤어. 0개수. 0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 꼭지점 개수 제곱해서 빼. 뭘 빼? 성분의 총합. 선분의 개수 2배. 맞아? 그러면 선분의 개수가 몇 개야? 6개 곱하기 2. 그래서 25 빼기 12에서 얼마다? 13.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너무 웃기지 않냐? 1 물어보고 성분의 총합 물어보고 0개수 물어보고 점수 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재작년 6월에서 성분의 합이 행렬에서 인접행렬에서 행의 성분의 합이 3인 행의 개수. 한 행의 합이 3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한 행의 성분의 합.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 차수라고 했지. 각 꼭지점 차수. 한 행의 합. 차수. 맞아? 그래서 차수 몇 개? 2, 4, 2, 3. 한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경계수를 차수라고 했지, 그지? 차수가 3인 게 몇 개? 1개, 2개.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여기는 그 아까 적어준 내용이 다야. 그지? 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고 외워두시고요. 자, 이제 주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주제 5, 등차, 등비 수열. 좀 정리할 게 많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몇 개 안 돼. 첫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등비 수열. GP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주제에 대한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얘기는 아주 극히 단순한 얘기야. 그냥 이거고 조건을 주고 일반항이 항이 몇 항이 얼마냐, 조건 주고 합이 얼마냐, 요딴 문제야. 이거를 조금 더 계속 심화시킬 수도 있는데 심화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어려워지면, 이 주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주제가 쉬워져야 되는데 쉬워질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어려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해 시험은 어려운 거야. 응? 그래서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심지어 비형에서도 이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는 허접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개념편에서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 안 배워요. 몇 개만 안 써. 거기에 대한 얘기. 첫 번째가 이제 뭐야? 등차 수열에 뭘 구하기? 일반항. 나열한 거에 대한 일반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열한 걸 가지고 뭐해? 더한 거. 합에 대한 얘기. 그쵸?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니? 초항의 n-1의 공차라고 했지. 그지?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어. 그지?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뭐? 몇 차시?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맞아요? 1차시. 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무슨 수열이 된다고 그랬어?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뭐야? 이 n 앞에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공차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맞니? 왜냐하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dn 플러스 초항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니까 n 앞의 개수가 뭐가 된다고? 공차가 된다고. 맞냐? 그래서 그 공차는 어떻게 구해?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가지고 뭘 얻어내? 공차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랬지. 맞냐? 야!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가지고 공차를 얻어낼 수 있다고. 이거를 발전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발전시키면 두 항의 차를 이용을 해서 뭘 얻어낸다고? 공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고 그랬지. 그지? n항에서 p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그렇지. n-p개만큼 더해진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아니, 3항하고 10항 공차 몇 개 차이야? 7개. 두 항의 차는 뭘 알려준다고?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했잖아.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개차. 개차가 하나의 상수를 띠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개차가 n에 대한 관계식이면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항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합은 누구랑 누구? 초항이랑 말항이랑 더해서 항수를 반쪽에는 공식. 겁내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또 누구랑? 초항과 2배의 초항 n-1의 공차에 몇 배? 항수배 반쪽의 길. 맞아? 근데 얘는 좀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분의 공차 n제곱 플러스 초항 마이너스 2분의 공차에 n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SN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고 상수항이 어떤 꼴? 없는 꼴이 된다고 그랬죠. 맞아? 그래서 상수항이 없으면 몇 항부터 등차? 몇 항부터 등차?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고, SN이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 요 C는
0이 아니라면 몇 항부터 등차라고 했어? 2항부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죠. 그래갖고 이 SN을 가지고 뭘 얻어냈어? 일반항을 얻어낸다고 그랬죠. 초항부터 등차니까 초항에 n-1의 공차 이렇게 되고, 얘는 AN은 몇 항? 2항이 초항이 되어서 n-2의 공차 초항은 S1으로 잡는다 했지. 그래서 이 내용은 개념편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이때 이 공차는 어떻게 구해? 요 최고차 계수 몇 배? 2배라 했죠. 맞아? 요 S1은 A1은 S1으로 구하고 이 A2는 어떻게 구해? S2에서 S1을 빼면은 구할 수 있다 했지. 맞니?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얘 초항과 마랑 한 개수로 항상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n에 대한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뭘로 나갈 수 있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나갈 수 있고. 맞아? 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2차 함수 상수항이 없으면 1항부터 등차, 상수항이 있으면 2항부터 등차. 맞아?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죠. 맞아? 물론 이 등차 수열을 가지고 두 항 사이의 관계였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등차 중항. 맞아요? 응? 연속하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에 몇 배? 가운데 거에 몇 배? 2배 한 거랑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그지? 근데 그거의 확장표는 뭐였어?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다 떨어져 있는 항은 등차 중항이 된다고 그랬지? 맞아?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은 개념편에 다 있으니까 꼭 봐. 자, 등비 수열에서도 뭘 알아봐야 돼? 일반항하고 누구요? 두 번째 SN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의 공비 몇 개? n-1개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은 함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지수함수인데 대가리가 몇 차씩? 1차씩인 등비 지수함수를 지수함수인데 정의역이 등차 수열인 뭐야? 지수함수를 등비 수열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에다가 등비 수열을 곱해도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 수열이 된다 했어. 그리고 두항의 비 뭐라고 불렀어? 두항의 비. 이웃하는 두항의 비 뭐라고 불렀어? 개비. 이웃하는 두항의 차? 개차. 그래서 이게 상수가 나오면 등비 수열이라 했고,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두항의 비. 이웃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두항의 비. 그러면은 어떤 관계? 공비를 몇 개? n-p개 곱했다. 이러한 공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 돼요? 그 다음에 SN은 공비가 1이 아니냐, 공비가 1이냐에 따라서 합공식은 어떻게? 1-공비분의 초항의 1-공비의 한개수. 맞아?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1이면은 초항이 몇 개? n개. 이러한 합공식을 얻어냈죠. 이 합공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A에 R에 N승이야 무조건. 플러스 B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함수식이라고 했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특징이 뭐야? 이 개수 A랑 B랑 더해서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몇 항부터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느냐 아니면 2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느냐 그 차이가 된다고 그랬죠. 맞아? 그래서 1항부터 등비면 일반항 A에는 A1 R에 n-1승 2항부터 등비 수열이면 A에는 2항 곱하기 R에 n-2승
초항은 S1 이렇게 구하고요. 이때 R은 요 R을 그대로 따오면 되고, 맞아? 초항은 S1으로 구하면 되고, A 2항은 S2에서 S1 빼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하면 되고요.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고, 물론 등비 수열에서도 뭐요?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맞아? 좀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정작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의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 보면 너무 간단해. 예전에는 되게 화려한 문제가 참 많이 나왔던 단원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치야. 지금 이거 설명한 것도 이 많은 것도 사치야. 문제 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조금 복잡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좀 써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등차 이 5번째 주제에서는 결국 점수 주는 문제로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것만 요 정도만 알아도 넘칠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더 응용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할게요. 물론 그 응용되는 내용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개념편 강의에 다 정리되어 있어.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8번 문제 보면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등차 수열이래. 초항이 2야. 초항이 2고 3항이 10이야. 그러면 3항은 어떻게 만든 거야? 공차에다가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더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10은 2 더하기 1이니까 D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4, 2, 8에서 2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5항은 얼마야? 5항. 초항 더하기 4D잖아. 그지? 그럼 2 더하기 4, 4, 16이니까 얼마야? 18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단순한 얘기야.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6월 모평에서 이제 5번 문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9월 달도 봐봐. 등차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 등비 나와야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차 등비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던가 아니면은 앞에서 등차가 나오면 뒤에서 등비가 나오게 돼 있어. 자, 공비가 2야. 아예 좋네. 그럼 공비가 2니까 3항에다가 3항, 4항, 5항이 있잖아. 그지? 3항에다가 공비 몇 개만 곱하면 되니? 그치? 공비 2개만 곱하면 5항 되는 거지? 5항은 3항에다가 공비 2개 곱하면 된다고. 그럼 3항이 얼마야? 10이고 공비가 얼마야? 2. 제곱이니까 4. 그래서 얼마? 48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쵸?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30번 이제 수능이야. 수능을 봤더니 1항하고 10항을 더하면 20인데 2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이랬어.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이랬어.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 등차 중항은 없어. 2항하고 9항 등차 중항 없어. 왜? 11의 반이니까 10.5니까 안 나타난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얘하고 합은 초항 더하기 10항의 합과 같지. 왜냐하면 여기 공차 하나를 떼서 얘 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3항하고 8항의 합도 초항에 10항 더한 거고 4항하고 7항도 초항에 10항 더한 거고 5항과 6항도 초항에 10항 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초항하고 10항 더한 게 몇 개야? 4개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22라고. 그래서 얼마요? 88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됐어? 그래서 등차 중항은 아니지만 등차 중항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 됐니? 어여 정리하셔요. 31번 보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어. 양수야. 왜냐하면 이제 5항이 48이고 초항이 3이란 말이야. 5항은 초항에다 공비 몇 개 곱해? 4개 곱하지. 그럼 48은 3의 R의 4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R 4승이 얼마? 16이 되어서 양수니까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3항은 초항에 공비 몇 개? 2개 곱한 거니까 초항이 얼마? 3이고 공비가 2니까 4에서 얼마? 4, 3, 1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그냥 점수 가져가라 이 얘기지. 그지? 그랬더니 이제 수능 문제에서 이제 조금 응용했어. 등비수열인데, AN의 전체의 제곱에 무한 등비급수야. 솔직히 이제 뒤에서 이제 풀긴 해야 되는데, 무한급수편을, 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6월 모평에 무한급수에 관련된 얘기가, 있구나, 뒤에. 뒤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뭐,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니고, 무한 등비급수 수렴값, 수렴 공식은 또 아니까, 그냥 갈게. 초항이 3이고, 초항이 3이고, 2항이 1이야. 그러면 2항은 초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한 건데, 2항이 1이고, 초항이 3이니까,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항의 제곱, 2항의 제곱, 3항의 제곱, 4항의 제곱해서 무한히 더하는 거지. 그러면 초항의 제곱이니까 초항 제곱이 얼마야? 9. 2항의 제곱은 1. 3항의 제곱은, 자, 3항이 얼마가 돼? 3항은 2항에다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이지? 2항이 1이잖아. 1에다가 공비 곱한 게 3분의 1, 3항이 될 거 아니야? 그거 제곱이니까 얼마? 4항은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4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1 되는 거지. 여기 3분의 1 곱하면. 그러니까 그거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1분의 1. 이렇게 해서 무한히 더하자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초항이 얼마? 초항이 9고 공비가 얼마짜리? 9분의 1이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해서요. 9분의 얼마? 8분의 1분의 9. 그래서 8분의 얼마? 81.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정리하고 33번 보도록 하자. 33번.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대요. 등차 수열이 관련된 식을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데 8항을 구하래.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1항? 그러면 봐봐.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항. 2 넣으면 3항. 5항? 7항 해가지고 무슨 항이야? 홀수항. n 넣으면 2n-1, 3n제곱 더하기 n이라는 홀수항들만 더해서 만든 수열을 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홀수항들의 합이 2차식이야.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1항 더하기 1항, 1항, 2항, 3항 해가지고 n항까지의 합도 등차 수열의 합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 이 1항과 2항, 2항과 3항 공차가 다 D라면 공차가 D라면 얘네들은 공차가 몇 D가 되는 거야? 그렇지. 2D지 2D. 맞아? 공차가 2D씩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공차는 이 수열의 합은 공차는 어디서 얻어내? 얘 몇 배? 얘 몇 배? 2배를 통해서 얻어내지. 몇 배? 6. 얘 2배, 6. 맞아? 공차가 2D였잖아. 그 공차가 이 최고차익에서 몇 배? 2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겠어? D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자, 그래 놓고 이제 8항을 구할 거야. 8항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뭘 얻어낼 거냐면 이 식을 가지고 1, 3, 5,
7항까지 합. 7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n에다 얼마 넣으면 돼? 7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n에다 얼마 넣으면 돼? 4, 7 만들려면 4 넣으면 되니 4? 그러니까 n이 얼마? 4. n이 4. 4 넣으면 어떻게 되니? 4, 16, 48? 5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n이 3일 때 3 넣으면 어떻게 되니? 1항, 3항, 5항. 3 넣으면 얼마가 돼? 9, 27, 3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할 거라고? 빼. 그럼 얘 뒤져버리고 7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2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8항은 7항에다가 뭐 더한 거야? 공차. 한 개 더하면 되지? 그래서 7항은 22요, 공차는 3이라 구했으니까 답은 얼마요? 25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배운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지. 그쵸?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됐죠? 정리하고 34번 보도록 하자. 34번 등차 재작년도 6월 모평이야. 보면 3항이 8이고 6항에서 4항 뺀데 10이래. 얘가 뭐야? 6항에서 4항 빼. 등차 수열이야. 2항의 차. 뭘 알려준다고 했어? 공차. 2D가 1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6. 그러면 3항에서 6항을 만들어야 돼. 3항, 4항, 5항, 6항이야. 공차 1개, 2개, 그렇지. 3번만 더해주면 되잖아. 3항에다가 공차 3개만 더해주면 되지. 6항을 만들려면. 그러면 3항이 8이고 공차가 6이니까 6, 3, 18. 그래서 얼마? 26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아. 주관식에서 나온 거라 아마 점수 주는 문제야. 자, 35번.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을 주고 다음 합을 구하래. 그럼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의 문제를 보면, 자, 봐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구해. 조건이 몇 개야? 2개야. 그지? 33번. 얘는 이제 합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해서 이제 좀 하지만은 얘도 보면은 몇 개의 조건? 2개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32번도 봐봐. 1번. 몇 개? 2개 가지고 만들어내지. 맞아? 얘는 조건이 몇 개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초항 공차 구한 게 아니라 뭘 이용했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얻어냈지. 자, 봐봐. 29번. 조건이 몇 개야? 공비, 얘 하나, 2개지. 그럼 2개를 주면 초항과 공차,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근데 조건이 하나면 등차, 중항이라든지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얻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1, 9야. 1항, 9항을 곱했어. 여기는 2, 8. 2항과 9항을 곱했어. 그럼 여기 공비 하나 떼서 얘 주면 얘는 결국 뭐랑 같아? 1항과 9항의 곱이지. 여기 공비 3개 떼가지고 여기 3개 줘버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1항과 뭐의 곱? 9항의 곱이 된다고. 그래서 얼마야? 4 더하기 4 해서 얼마? 끝난 거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2개면 2개를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하나면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돼요? 36번. SN이 다음과 같대. n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야. 상수항? 없네. 아,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n에 대한 2차시. 등차수열의 합이다. 상수항이 0이니까 몇 항부터? 1항부터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AN은 얼마?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공차는 어떻게 구해? 최고차 개수 몇 배? 2배에서 얻어내고. 초항은 S1 얼마? 1 빼기 10 얼마? 마이너스 9. 따라서 AN은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 2N 빼기 2니까 일반항 AN이 얼마요? 2N 마이너스 11. 이게 무슨 수가 된대?
음수. 그럼 2n은 얼마보다 작어? 11. n은 뭐보다 작니? 2분의 11보다 작어. 그럼 이걸 2분의 11보다 작은 자연수 얼마? 1, 2, 3, 4, 5. 몇 개 있어? 5개. 정답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등비 수열 5번째 주제 마치고 6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6. 함수의 연속이요. 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주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법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그 첫 번째는 정의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연속을 찾아내면 돼. 연속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연속이기 위한 미지수를 찾아내면 되고요. 맞아? 이놈의 모기가 진짜. 됐어. 닫아버렸어. 자, 그러면 정의가 뭐냐 이 얘기지. 정의. 정의. 정의는 연속의 정의는 x는 a에서 연속이라 한 점에 대한 얘기지. 연속 함수가 아니라 연속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뭐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서로 뭐 하면 돼? 같다. 이걸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얘를 이용한다고. 이 정의를 이용한다고. 첫 번째 해법은 정의를 이용한 풀이야. 정의를 이용한 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몇 개야? 3개야. 뭘 구하냐? 우극한. 우극한이 얼마니? 자극한이 얼마니? 자극한이 얼마니? 그 다음에 뭐? 함수값이 얼마냐? 이 3개가 모두 뭐 해야 된다? 같아야지만 연속이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구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이용해서 이제 푸냐면 그래프.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A야. X가 A라는 값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어. fx가. 그럼 연속이야? 아니야, 이거 불연속이야. 왜? 극한값도 없고, 함수값도 없으니까. 왜? 자극한, 우극한 달러. 거기다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불연속이라고. 그러면 자, 함수값 있어. 이렇게. 함수값 있고 좌우극한은 달러.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야. 그러면 자, 극한값 있어. 근데 함수값 있는데 달러. 그럼 얘도 뭐야? 불연속이야. 결국엔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 존재하면서 함수값이 여기를 색칠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응?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함수값이 뭐? 여기를 색칠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쪽 함수를 gx라 하고 왼쪽 함수를 오른쪽 함수를 hx라고 하면 둘 다 어디에서? 여기 a 넣으면 여기를 b라고 하면 a, 얼마? 요점 a, b를 뭐 해야 된다고? 지나야 된다고. 결국 뭐? 좌함수에 a를 넣고 우함수에 a를 넣었을 때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으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뭐랑도 같아야 돼?
함수값 FA도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개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자함수, 우함수 다 같으면 된다.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에다가 서로 물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같은 점을 지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 연속이 된다고, 연속. 연속. 됐니? 그래서 자함수, 우함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풀면 돼. 그냥 두 개의 함수 나눠져 있는 데다가 x좌표만 놓고 서로 갖다 놓고 풀면은 문제가 훅 하고 풀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정의를 이용한 풀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연속이라는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얘를 이용하면 돼. 정의. 됐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참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수능 특강에서만 언급하지 평가원에서는 이제 안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h라는 함수가 fx랑 gx랑 곱했어. 응? 근데 모든 실수의 hx라는 애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된대. 근데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연속이 돼. 연속과 연속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이 돼. 0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과 연속을 사치 계산하면 연속이 된다고요. 돼? 근데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래. 그러면 뭘로 풀어버리면 된다? x가 a로 갈 때 gx는 a랑 같은 거야. 맞아?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a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 서로 같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얼마다? 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0. 여기 자극한, 우극한 달라서 불연속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함수값, 극한값 다 0이니까 좌우, 극한값, 좌우, 함수값 다 다르더라도 0과 만나면 다 얼마가 되는 거야? 0으로 만나서 연속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훅 하고 풀었던 문제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A형에서 잘 안 나오고 B형에서 나오더라고. 이게 B형에 있어. B형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고요. 내용 정리하시고 잘 익히신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셔요. 알았죠? 정리해.